충치 치료를 미루다가 만 원이 수백만 원이 되는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랭스치과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비주 라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저도 있기는 한데 이제 벌써 작심삼일이라고 뭘 계획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를 잘 하지 못하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하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충치 치료를 하러 왔다라고 하면 사실 몇만 원이면 당일로 끝냈을 치료가 그거를 미루다가 몇 단계 건너뛰어 가지고 수백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치아는 사실 우리 몸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기 같으면은 물론 힘들긴 하지만 며칠 지나고 잠자고 일어나면 낫는 경우도 생기지만 충치는 그대로 놔두고 자면은 더 커지죠. 치료를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너무 자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도 통증이 없었는데 이렇게나 크나요? 라고 이제 되묻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이거는 치료가 너무 늦었는데 라고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요. 네, 있죠. 대부분 근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데 초기 충치는 간단하게 당일로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레진이나 GI라는 재료가 있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비용도 들이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레진하고 GI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진이라는 재료는 색깔도 훨씬 이쁘고 본드를 이용해서 붙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레진이 보험 적용이 되니까 치과 가셔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GI라는 재료는 충치를 제거를 하고 메워 놓으면 서서히 굳어져 가는 스타일의 재료거든요. 그러면서 불소도 방출을 하기 때문에 약간 깊은 충치에 있어서는 모험이 되는 GI라는 재료도 있어요. 초기 충치는 사실 환자분 스스로 인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울로도 잘 보이지도 않고 어금니 뒤쪽이나 치아 사이에 숨어있는 충치는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과에서 검진을 해보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크게 불편한 게 없으셔도 1년에 2번 정도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육안으로도 보고 엑스레이도 엑스레이는 너무 자주 찍을 필요는 없지만 1년에 1번 정도는 그래도 엑스레이도 보고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되게 급격하게 충치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양치도 잘 하시고 특히 중요한 거 치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말 예후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충치의 진행 속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더뎌지게 되죠. 중기는 충치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상황이고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레진이나 GI라는 재료로는 이제 메꾸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때 되면은 이제 치아를 삭제를 해서 인상을 뜨고 보철을 만들어서 끼우는 인레이 같은 치료를 많이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비용과 시간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삭제하고 인상을 뜨고 보철을 끼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최소한 두 번은 오셔야죠. 충치가 조금 커지게 되면은 이제 찬 거하고 단 거에 단 거 드실 때 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충치가 초기를 지나서 중기로 가게 되면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치아 안에 있는 치아 신경을 보호하는 치질이 조금씩 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왔을 때 치아 신경이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치과에 가야 되는 거죠? 오셔야 되죠. 다음에 한번 환자들이 치과를 오기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찍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말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충치가 더 깊게 치아 신경 근처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아플 수가 있고, 특히 밤에 욱신되는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밤에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아침 일찍 치과 열자마자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 치료를 하셔야 되고, 신경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치아를 보호해주는 크라운도 씌워야 되는 거죠. 하지만 충치가 깊다고 해서 아픈 게 아닐 수는 있어요. 좀 아이러니한데, 충치가 급격하게 빨리 커지면 치아 신경이 놀래가지고 우리 몸에 신호를 주는데, 아주 서서히 충치가 진행하면은 치아 신경이 무뎌져가지고 아팠다 안 아팠다, 참을 만큼 아팠다 안 아팠다 하면서 신경이 이제 죽는 경우도 있어서, 아프지 않은데 왜 이렇게 썩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치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빨리 올 걸 하시죠. 사실 환자분들 치과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 신경치료 하면 어떡하냐, 그 부분인데, 치아 신경이 아예 죽어버리면 사실 충치 치료를 할 때 통증을 안 느낄 수는 있어요. 마취도 잘 되고. 근데 다 죽은 게 아닌 상황에서 염증이 있고, 염증이 있으면 마취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신경을 제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죠. 물론 이제 신경 치료를 할 때 마취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덜 아프시겠지만, 신경 염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마취가 좀 잘 안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말기 이후, 이게 환자분들이 치과를 좀 늦게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초기 충치든 중기든 말기든 아예 치아를 이제 빼는 상황이 됐을 때에도 치료 방법은 항상 있어요. 비용이 들 뿐이지. 말기라고 하면 이제 치아를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치아가 망가졌을 때 치아를 빼게 되는데, 때가 되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든 아니면은 양 옆에 치아를 묶어서 쓰는 브릿지를 하시든, 그때부터는 비용이 10,000원으로 메꿀 거를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진짜 수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물론 치아를 빼야겠죠. 치아를 빼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빼면서 염증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임플란트 식립이 들어가요. 임플란트 식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뼈 안에 묻어놓는 픽스처라는 기둥을 말하는 거고요. 그 기둥을 심어 놓고 보통 하악은 3개월, 그 다음에 위쪽은 4개월 정도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치아의 머리 형태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임플란트 심고 나서 완성 시기는 아래쪽은 4개월, 위에는 5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요. 뼈가 만약에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치아로 인한 염증, 잇몸 질환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 치아가 빠졌을 때 양 옆에 치아를 깎아서 가짜 치아를 달아주는 브릿지라는 치료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뭐 4개월, 5개월 걸리지는 않습니다만, 옆에 치아들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근데 신경치료를 하고 덮어 씌웠을 때는 아무래도 그 치아에 대한 손상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들 임플란트로 가시죠. 우선은 참을만 하니까 참을만 하니까, 그 다음에 사실 치과 치료라는 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공포스러운 이미지, 약간 치아 갈리는 소리, 날카로운 핸드피스 소리, 얼굴 덮고 입은 벌리는데 너무 무섭죠.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미루기도 하고, 아무래도 치아가 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워낙 여러 개라서 한두 개쯤은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초기 충치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치료도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충치가 어금니 안쪽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거나 2하고 2 사이 숨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인지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 정도 충치가 이제 조금씩 커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에 신경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찬 거, 단 거, 뭐 뜨거운 것까지 가면은, 뜨거운 거에 반응한다 하면은 그때는 좀 많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되는 거고, 찬 거에 시리다, 단 거 먹을 때 좀 이상하다 라고 하면 치과에서 꼭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래요. 단 거 먹었을 때 막 찌릿한 게 그런 게 신호라고.
네, 단 거는 치아가 예를 들어서 충치나 아니면 깎인 부분, 약해진 부분에 단 음식이 딱 얹어지면은 약간 삼투압작용으로 인해서 치아 신경의 근처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시큰한 느낌이 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치아가 깎였다라고 아니면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치과는 작은 문제를 미루면 나중에 큰 공사로 되돌아오는 곳이에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불편하셔도 말씀 안 하시는 경우 많고 하니까요. 월세는 부모님 모시고 꼭 치과 검진 다녀오시고요. 되게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병원에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오시는 분들 너무 보기 좋은데 부모님들 오셨을 때 이제 구강 상태를 봤을 때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시고 온 자녀분들도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비용료 얘기를 나누기도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꼭 늦지 않도록 치과에 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하나 궁금한데요. 라면만 먹고 치아 건강 챙기기. 촛불 한우만 먹고 치아 망가지기. 라면 무시하는 발언.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아가 있어야 돼요. 치아가 있어야 나중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하는 거니까. 네, 라면 먹고 치아 건강하게 버티기. 다른 분들이 보면은 다른 내과 선생님들이 보면 뭐라고 하시려나? 아무튼 저는 치과 의사니까